자, 이제 미적에서 이제 새로 배우는 정적분 활용, 이제 부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피를 구하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자, 알다시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는 A부터 B까지 fx, dx를 이용해서 뭔가 좀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정적분 이제 정의 배웠으니까 이 인테그랄은 썸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s자를 늘려 쓴 기호락했습니다. 실제 의미는 뭐였죠, 이거? 무한급수죠? 누구를 무한급수하는 겁니까? 얘를 무한급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여기가 아주 작은 미소 부피가 되면 이제 이것을 무한급수하면 복잡한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놓고 풀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팔뚝을 구할 겁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복잡하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할 겁니다. 자, 아주 작은 미소 부피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소 부피를 구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뿔을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고, 뭔가 기둥을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제일 쉬운 거? 우리 구분구적법에 했던 방식을 써도 괜찮아. 뭐가 제일 좋을까? 기둥이 낫겠지? 그지? 그래서 기둥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소 부피를 이제 기둥을 잡을 거야. 완벽한 기둥은 아니고요. 뭐 좀 우리 선생 아까 팔뚝을 봐서 알겠지만 울퉁불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팍 자른 거야. 팍! 단면을 앞에서부터 딱 자른 거야. 옆에서 보면 모습인데. 그리고 뭔가 아주 두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것을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미소 부피 기둥을 A에서 B까지 싹 다 더하면 복잡한 부피를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그 가운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반드시 뭐 X에 적분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ST, PT. 그럼 이걸 뭘로 잡았냐면은 단면적을 잡은 거야, 단면적. 이거는 두께를 잡은 겁니다. 그럼 미소 부피가 어떤 부피가 된 거지? 미소 기둥을 잡은 거야. 어쨌든 미소 부피야. 이것을 다 무한급수하면 복잡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적응 이해가죠? 그지? 그래서 따라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구하면 이제 복잡한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t는 이제 뭐의 범위를 잡냐면 요것의 위치가 이제 t로 잡은 겁니다. 그럼 요 두께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인 거니까 이게 무한수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dt가 되고, 이것을 이 위치를 갖다 t로 놓으면 이 단면적을 이제 st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요것을 어떻게 이제 찾느냐, 요것만 잘 찾으면은 이제 복잡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쉬우면 ST가 뭐야 하고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예제는 좀 이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구하는 거니까 복잡한 이제 부피를 정적분을 구하는 원리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정리하고. 자, 개념은 부피는 아주 작은 미소 부피를 A부터 B까지 다 미소 부피죠? 이것을 다 무한급수하면 복잡한 부피가 나온다는 거고, 실제 이 부피를 미소 부피를 뭘로 잡을 거냐? 방금 개처럼 기둥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T, DT 해서 이것을 미소 기둥을 잡은 거야. 그럼 여기 뭐라고요? ST가 단면적이고, 이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여기 부피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를 잠깐 이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갖다가 담을 수 있어요. 그 물을 이 정도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할게요. 높이입니다. 높이를 H를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물을 담았을 때 전체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단면적을 잡으면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긴 그릇이라고 할게요. 그 단면적이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이. 그리고 이 높이를 여기까지를 t라고 잡을게요. t에 따라서 이 단면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되는?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반지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 t제곱이라고 해요. 파이 t라고 할까요? 파이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건데, 아니야, 기왕이면은 미적의 냄새가 풍기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2의 t제곱. 이런 좀 약간 미적의 냄새가 나죠? 그지? 아무래도 이런 함수 쓰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부피를 구하면 되나요? 부피는 인테그랄. 여기가 t 이꼴 빵이죠? 여기는 t 이꼴 h, 전체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h가 되겠지?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h까지 st dt를 구하면 돼. dt는 이때 두께에 해당되는 거야. 응? 그럼 단면적은 뭘로 하면 되지? 원인 거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r에다 뭐 대입하면 돼? 2의 t제곱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파이 곱하기 2의 t제곱, 2의 2t제곱 이렇게 이제 대입하면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야. 스토리 이해갑니까? 그러면 따라서 파이 앞으로 뽑아내고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2의 2t, dt를 적분하면 되고, 요거 2차식이니까 무슨 적분하면 되죠? 치환 적분하면 되죠? 자, 따라서 파이 곱하기 2 앞으로 튀어나오고 2분의 1, 2의 2t 0에서부터 h까지 해서 파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2h 빼기 2의 0제곱 이렇게 하면 전체 부피값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뭐 계산은 이제 어차피 적분 계산 얼마나 잘했냐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꼭 기둥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쉬운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일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런 기둥을 계산하는 게 좀 제일 쉽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다 기둥을 이용해서 미소 부피를 잡으니까 기둥을 잘 이용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전체 복잡한 부피는 미소 부피의 무한급수이고요. 이건 개념적인 거고, 실제 계산은 단면적 곱하기 두께, 높이죠, 이것도. 기둥을 잡아서 기둥을 모두 무한급수, 즉 정적분 계산하면 복잡한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정적분을 이용한 부피 계산의 생각입니다. 어째 동의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과연 이제 이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유형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포물선 y = 1-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곡선입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일단 문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림 그린 요령도 중요하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보통 너희들 그 문제집 보면 그림을 그려주거든? 근데 시험장은 그림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걸 잘 보면서 문제를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그대로 그리면 여기 x축, y축이고, 이 포물선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위로 볼록이죠? 그래, 안 그래? x축이 -1과 1을 지나고
y절편은 뭐야? 1이죠? 이렇게 지나는 이제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쭉. 요걸 이제 fx로 할게요. 자, 그럴 때, 이때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요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요게 밑면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그러니까 이것을 밑면한 입체인데, x축의 수직을 자른대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밑면인 거니까 뭔가 톡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른다고 그랬으니까, 잘라던 것을 가정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뭔가 이게 위에 튀어나올 텐데. 이렇게 수직으로 자를 때, 이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그렇지? 자, 도형 파악 안 되죠? 자, 이럴 때 그림을 잘 파악하는 방법은 약간 입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약간 공간 그림을.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정사각형이죠. 그지? 정육면체, 그지? 그런데 앞면은 정사각형인데 옆에는 정사각형 안 보이잖아. 약간 삐딱하게 본 거야. 만약에 이걸 앞에서 보면, 이걸 앞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평면화 시키면. 근데 공간은 약간 그림을 약간 옆에서 살짝 옆으로 틀어서 보는 건 그림이거든? 그와 같은 방식이야. 어떻게?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약간 공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응? 오케이? 왜냐면 이거 공간 그림을 이 튀어나온 그림을 파악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튀어나온 그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이고 1이고 여기 1이야. 그럼 실제 포물선은 약간 삐딱하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약간. 그래 안 그래? 그것을 요 단면을 이제 뭔가 갖고 있는 밑면을 갖는 도형이 있는데 그걸 X축의 수직을 자른다고 했으니까 수직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X축 수직을. 그 다른 단면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이 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약간 삐딱하게 그리니까 그림 파악이 되지? 그지? 그랬을 때 이게 요걸 밑면을 하고 다른 단면이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뭔가 어떤 도형이 이게 될 거야. 이거. 굳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쪽에서 자르면 요만큼 정사각형. 여기서 자르면 이만큼 크게 정사각형. 뭔가 이렇게 쑥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 못하겠지만 어떤 묘한 입체가 되는 거야. 이해는 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 기둥을 어떻게 잡냐가 제일 중요해요. 미소 부피를 어떻게 잡을까? 제일 쉬운 거는 두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각 기둥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이 두께를 dx로 할고요. 이 면을 단면적이라 할게요. 단면적이 뭐야? 일종의 x의 함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부피는 인테그랄 sx 단면적 곱하기 두께 dx인데 x의 범위는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썸을, 무한급수를. 그리고 이것을 x의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사각형 뭐야? 당연히 한 변의 길이에 제곱하면 되죠? 한 변의 길이가 요거잖아, 요거. 요건 뭐야? 요 포물선의 y좌표지? 그지? 따라서 요거는 저걸 fx로 놨으니까 뭐가 해야 되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x식으로는 fx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뭘로 고치면 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fx의 제곱을 만들면 되지. 그렇지? 따라서 부피는 요걸 전개하면 1 빼기 x제곱 fx니까 1 빼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단면적 정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일단 요거 적분하면 돼. 단, 적분은 좀 쉽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에서 0까지 적분과 0에서 1까지 적분이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0에서 1까지 해서 2배 하면 되지. 그렇게 요거를 1 x 제곱의 제곱을 x로 적분하면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적분은 쉽습니다. 이거 몇 차식이야? 4차시죠? 4차식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죠? 참고로 치환 적분을 하면 좋은데, 치환 적분은 어렵지? 그래, 안 그래? 앞에 x 1차가 있으면 좋은데,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찮지만 전개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왜 웃어? 따라서 이거 전개하면 1-2 x제곱 플러스 x 4제곱인 거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히 적분하면 되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잠깐 할게요. 단순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도록 하고요. 적분을 어떻게 해서 부피 구하는지 조금 이제 알겠습니까? 자, 특히 이제 적분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 그림 파악하는 요령을 잘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림을 이렇게 주면 땡큐지만 그림을 안 주면 여러분이 이제 그려서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알았죠? 자, 비슷한 문제예요. 적분만 아까는 다함수지만 이번에 이제 초월함수 적분, 미적의 수준의 적분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비슷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봅시다. 자, 곡선 y 꼴 sin x가 있고요. x의 범위는 0에서 파이입니다. 위에 한 점, p점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sin x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가 파이죠? 이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위에 점 p를 하나 잡았대요. 이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합니다. 근데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이 q래요. 이때 선분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PQR을 이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정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응? 왜? X와 평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삼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물론 이제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그림을 조금 더 약간 삐딱하게 그릴게요. 여기 X축이었는데 X축, Y축을 이제 공간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 사인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여기가 이제 파이인 거야. 여기 이제 Y 꼴 사인 X야. 그때 P점을 이렇게 잡았고 X축의 수선은 이렇게 내린 거야. 여기 P, 여기 Q. 그럼 이 면에 수직으로 세운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그림은 정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P점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X, sin X였으니까 P점이 이런 데 있을 때마다 정삼각형의 크기가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P점 여기 있다 그러면 조그만 정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 있으면 큰 정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야. 약간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묘한 부피입니다. 자, 어쨌든 그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는 인테그랄 sx dx입니다. 요게 폭, 즉 이만큼. 요게 이제 dx. sx는 요 단면적 정삼각형이죠. 그래? 따라서 이 정삼각형의 단면적. 즉 쉽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정삼각형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이제 xC로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자, 참고로 밑변 높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밑변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a라고 하면은 요거는 2분의 a고 요거는 2분의 루트 3a니까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여기 이제 생각나야죠, 공식. 그럼 저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이제 요거 이 식을 무슨 식으로 고치면 돼? x식으로 고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변 a에 해당되는 거니까 a가 뭐의 역할을 하죠? P점의 y좌표 요거죠, sin x. 아, 요게 이제 sin x구나. 따라서 단면적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a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sin x 제곱, 즉 sin 제곱 x를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되죠? 방법만 알면 쉬워요. 처음에 좀 낯설어서 그렇지? 자, 따라서 이걸 완성하면 구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x에 보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dx 단면적은 아까 4분의 루트 3 뭐가 되는가?
사인 x제곱, 사인 제곱 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있었던 복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분하죠? 사인 제곱 2차를 1차로 만들면 되죠? 즉 2차를 1차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4분의 3 빼내고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사인 제곱을 이거 만드는 공식 앞에 정적분편에서 했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돼요? 2x dx. 오케이. 그죠? 예전에 선생님 이거 플러스로 했더니 재현이가 이거 틀렸어요 하고 댓글 올렸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틀렸어 이렇게 했어요. 찾아내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 2분의 1 따로 요거 따로 적분하면 되죠? 따라서 4분의 3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x 적분해. 따라서 이거 2분의 얘가 2차식이니까 치환 적분상 2분의 1 또 튀어나오고 코사인 적분은 뭐가 돼요? 사인 2x. 그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요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완성되겠죠? 그렇지? 자, 적분은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요 부피를 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만 잘 연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본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요. 수능조차도 이 정도로 내고요. 그리고 이 단원의 포인트는 뭘 주로 뭐냐면 시험장에서 적분식을 만드는 것과 실제 적분하는 계산을 주로 봅니다.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것들. 알겠죠?